안녕하세요. 수석 바리스타 바로 접니다. 회사 생활 여러 번 해봤죠. 그런데 저한테 딱 맞는 직업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적한 곳에서 그냥 조용히 책도 읽으면서 보내고 싶었는데 이 손님들이 안 도와줘요, 저를. 너무 우리 카페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와서 너무너무 시끄럽게 수다를 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다만 떨면 다행인데 와서 또 싸워요. 왜냐면 중재를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석 바리스타인 제가 이 커피도 팔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팔고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은 제가 이 진상 고객님들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걸 해결해 드리도록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기 지금 또 왔어요. 저 진상 고객님들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멱살 잡고 그냥 머리끄댕이 안 잡는 게 다행인데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저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셨죠? 저희가 지금 이런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오프닝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스카페라는 뜻은요, 이 마스크랑 카페의 이 조합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얘기들을 솔직히 얼굴 내놓고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왠지 욕먹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이 복면인 거죠. 가면 우리 M사에도 뭐 이런 비슷한 컨셉에 저희 발상은 저희가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 건데 M사가 저희를 좀 흡사하지 않나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오신 손님들이랑 이야기해볼 주제, 어떤 주제로 지금 아까 그렇게 싸우고 계셨어요? 정치, 이제 새로운 리더, 새로운 리더 요즘 화두죠, 그렇죠? 이 새로운 리더, 이 정치, 이 조기 대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마스카페 그 제목부터가 사실 이제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이거 연출하는 모 PD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진부하다, 너무 구태의연하다 제가 그렇게 맹비난을 했는데 어쨌든 또 저도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쨌든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일단 저희 방송을 이렇게 시청하시기 전에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점은요, 바로 이 프로가, 이 마스카페에서는 절대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생각들 그렇게 진솔하게 털어놓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프닝에서 아까 싸우고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한번 들어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주제로 이렇게 싸우고 계셨어요? 아까 지금 대선 국면이 지금 가까워져 그렇죠. 오고 네.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선택에 이제 앞서고 있는데 네. 올바른 정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그렇죠.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 네네. 본질 굉장히 어렵네요.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이번 선거의 본질으로. 뭐 리더자의 자질이나 아니면은 올바른 국민들의 선택이나 국방 안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성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이 그런 본질이다. 네네. 그러면 여기 까만 가면 쓰신 분. 일단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일단 형식상의 민주주의도 있겠지만 이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이 지금 제가 예상에 없던 질문을 드리니까 굉장히 또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질문 위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조기 대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21세기 2017년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 뭐다,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우리 그 눈썹 진하신 우리 미키마우스 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다양한 키워드가 그 시대 정신이 걸맞는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신은 바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그 정의 말고요. 저스티스 정의입니다. 정의당 정의도 그 저스티스예요. 그쵸? 네. 어쨌든 정의당 뭐 지지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네, 제가 그 네. 가방끈이 짧아서 취업 회장은 어떻게 네. 보면은 바로 그 불구속되고 힘없고 돈 없는 또 서민들은 감옥에서 평생을 그렇게 썩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네. 우리 눈앞에 보이고 그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미래를 다음 세대에다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시국들이 네. 갖춰져 있지 않다. 네. 본질이 이렇게 제대로 뿌리가 제대로 박혀져 있지 않다는 생각들이 많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네. 정부가 올바른 잣대로 저울질을 해주는 게 그 국민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그런 미래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대 정신을 요약을 하면 네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사회가 아니라 가진 자든 없는 자든 그렇게 차별받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바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저희 우리 검은 안대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뭘 쓰시고 온 건가요? 쾌걸조로 마스크. 아 쾌걸조로 마스크. 아 재밌네요. 네. 네, 우리 쾌걸조로님 어떻게 시대 정신을 보고 계십니까? 네. 생활 속에서도 이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너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은 일단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갖춰져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성차별이라든지 네. 혹은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약간 음. 아직까지 차별이 굉장히 만연한 사회거든요. 네.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민주사회인데 네. 아직까지도 조건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민주사회에서 떨어진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지금 취업을 하는데도 뭐 공공한 고추 스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게다가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실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실 자체가 아직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대 정신은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현 시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시대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대 정신을 요약하자면 법 앞에 평등한 것. 또 시대 정신을 요약하자면 생활 속의 민주주의. 그렇죠. 차별이 없는 세상.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표현을 하자면 네. 비유하면은 실생활에서 과일 깎기와 비슷하지 않나. 과일 깎기. 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과일을 우리가 깎기 전에 맛있는 과일을 섭취하기 전에 네. 과일을 이제 받아가지고 껍질을 이제 물에 잘 씻고 가도로 이제 과일을 깎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먹기 편하게 이제 접시에다가 또 담아갖고 커팅해서 담아서 이제 네. 먹기 시작하는데 네. 그 과정들이 마치 그 민주주의를 하기 전에 과일 깎는 과정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네. 과일 한마디를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 어려워. 설명충이어가지고 무슨 K-pop 스타 양현석 분줄 알았습니다. 비교를 계속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과일 껍질은 민주주의가 되기 전 정부의 무능력, 부패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부정부패, 뭐 더러운 것들, 과일을 씻는 거는 언론에서 비춰지는 투명성 이런 거를 또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 과일 깎는 것 자체는 법으로 이제 도려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법 되게 좋아하시나 법학부 나오셨나봐요. 아니, 법학은 전혀 관련 없고 경찰서도 안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과일을 껍질째로 드시는 분들은 뭐 민주주의를 실현하시기 어려운 분들이네. 그쵸? 아, 그거는 또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결국에는 또 이제 민주주의 우리 미키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는 과일 깎기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네. 과일을 깎고 나서 그 네. 알맹이가 크잖아요. 그럼요. 그걸 갖다가 누군가 먹을 사람에게 입에 맞게 딱 넣어주는 거 그게 바로 국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입에 딱 먹을 수 있게 바로 그 정부가 다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큰 정부를 지향하시는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빅 정부입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여러분은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대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미키님과 우리 젤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과연 이 시대정신,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 있을 텐데 이 시대정신을 정말 잘 구현했다, 이런 정치인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젤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시대 정신이란 게 일단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것 그런 것을 구현하는 게 바로 시대 정신이라 생각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당시의 시대 정신을 정말 잘 구해낸 리더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 링컨 네. 대통령. 일단 링컨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은 극단적인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남부와 북부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싸우고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이제 노예 제도를 가지고 충돌을 해서 결국 전쟁까지 갔는데 그 전쟁을 이기고서 그리고 이제 나라를 통일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노예 해방도 이루어냄으로써 이제 해방과 국가의 번영이라는 인권을 지키고 나라의 부강도 지킨다는 것, 그런 나라의 부강 그런 것을 지켜낸 정말로 시대가 가장 필요했던 거를 제대로 구해낸 대통령 리더, 아마 그게 링컨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 정신을 그렇게 되게 그 당시에 뭔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걸 잘 극복해낸 그렇죠. 그런 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남부와 북부가 이제 갈라지려고 하니까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한 상원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제 미주리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이제 인위적으로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통합을 유지하려고 했을 정도로, 심지어 당시 최강국이랑 영국이 개입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링컨이 이겨냈으니까. 그럼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이제 자신이 객관적으로 봐서 정해낸 신념을 지킬 때는 굳건한, 약간 유연성과 굳건함을 모두 갖춘 리더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사실 그 유연하고 굳건한 거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그렇죠. 있는 성격인데 그런 걸 또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키님, 네네. 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잘 구현했던 역사적 인물이 있다면 우선 시대 정신을 잘 구현했던 인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장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옛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은 아무리 자기 본인이 뛰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훌륭한 리더라고 하더라도 백성들, 국민들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게 으뜸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총명하고 그런 달변가라도 지금 시국에서 비춰봤을 때 물론 좋은 정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훌륭한 그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4차 산업은 뭐 여러 가지가 됐을지언정 이런 거에서 계획을 세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떠한 지금 시국에 있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깨우치는 게 이번 대선과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시대 정신에 가장 잘 반영한 사람이 세종이라고. 정치가 됐던 간에 문화, 예술, 뭐 음악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업적을 이룬 조선시대 성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시대가 그런 성군이 있었을 때 그 시대가 태평성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태평성대가 아니고 당시 그때는 그 가뭄이 되게 많아서 밤 되면은 도둑대들이 그냥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듣고 소통하려고 하고 무엇이 힘든 건지 잘 알고 그래서 보다 나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한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에 저는 세종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미키님께서는 이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또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그런 정말 구휼하고 이런 시기에도 이런 백성들의 귀를 많이 기울여서 이렇게 나라를 또 번성하게 만드셨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 정신을 잘 이끌어서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들도 있지만 사실 또 이 시대 정신과는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미움을 받는 정치인이나 이런 역사적인 인물도 많이 있거든요. 뭐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인물이? 저는 하나. 하나? 네. 한 분? 한 분이라 해야겠죠. 한 분 정도 저는 생각이 지금 바로 떠올랐는데 아무래도 방금 조선시대 세종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분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이제 인조가 그래도 시대 정신을 잘못 이끈 리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조가 가장 실천한 건 아무래도 이제 청나라를 적지고 명나라를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모두 알듯이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우리가 이제 청에 계속해서 굴복하는 조선이 계속해서 굴복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낸 계기가 아무래도 인조 때죠. 근데 아무래도 인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해군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정책을 반대를 해서 반정을 일으킨 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하더라도 이미 중국의 대세가 넘어갔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고 정치적인 얘기에 따라서 반대적인 정책을 펴다가 나라를 분란에 빠뜨렸으니 그런 면에서 가장 실패한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이제 뭐 중국의 정세가 격변을 하고 있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자꾸 이런 전파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굴욕을 겪게 됐으니까 조금 그렇죠. 시대 정신을 잘 못 읽은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뽑아 주셨습니다. 네. 근데 또 되게 역사에 해박하신 분들이라 저 잘 모르거든요. 역사에 많이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또 역사까지 여러분 또 가져가는 우리 마스카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지루한 이야기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근데 뭐 미키 씨는 없는 거죠? 네,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분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인데 그렇죠? 저는 인본주의의 사상을 받으신 분이라 휴머니스트시구나. 휴머니스트입니다. 한 사람을 또 되게 휴머니스트이자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이요? 네. 그 토템이 미키예요? 동물들의 알겠습니다. 네, 참 뭐 또 재밌네요. 네. 사람 하나 갑니다. 네, 한 분을 완전히 그 쓰레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저희가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너무 이제 당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 이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현 시대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번에는 우리 뭐 미키님부터 네. 저는 간략하게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딱 줄이자면은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자이기 전에 카리스마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런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올바르게 정치를 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지금 힘써주시고 열심히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는 되게 또 부응하지 못하는 또 그런 정치인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또 임기 딱 몇 년 정도 해갖고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드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갖고 얘기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걸 딱 올바르게 수용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인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지금 나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카리스마 있는 국민이 무엇보다 그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약간 과거까지는 지금 뭔가 이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나 지도자가 이렇게 하향식으로 정치를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국민이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런 한두 명의 지도자보다는 그런 많은 대중과 국민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상향식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에 손석희입니다. 네, 이제 악플만 달릴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악플이 달릴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조회수가 한 10이나 넘어갈까 싶은데 진짜 굉장히 많은 꿈들을 야망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제작진 분들이 뭐 이걸 해가지고 뭐 별풍선을 받겠다, 뭐 광고 수익을 올리겠다. 내가 봤을 때는 적자야 적자. 지금 이거 기회비용이거든요. 저희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물론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젤로님, 우리 젤로님 얘기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젤로님은 우리 닌자 오브 미켈란젤로님은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현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촛불 집회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랑 연관지어서 저는 우연찮게 촛불 집회도 가보고 태극기 집회도 가보고 두 곳을 다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의견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거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포용을 해가지고 뭉쳐야 될 때에는 오히려 그런 윤활유 같은 거는 점점 더 너무 신념이 강해서 약간 윤활유가 없다는 느낌?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서로가 유연성을 이제 좀 갖추는 것이다. 각자의 신념만 얘기하고 서로 너무 신념만 주체하다 보니까 서로 적응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갈등만 더 커지고 결국에는 그런 강한 신념이 우리나라의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서로가 유연성을 가지고 적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고 서로의 이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유연성을 좀 갖추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하여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차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자신이 좀 내려놓고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차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유연성이 일단 갖추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젤로님은 이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본인들의 신념이 강해지고 조금 이렇긴 한데 좋긴 좋지만 정치의식을 펼치는 건 좋긴 좋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확증 편향이랄까요? 약간 이렇게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좌우 대립이라던가 남녀 대립이라던가 이런 많은 갈등들을 조금 더 받아들일 그런 유연함과 조금 더 남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걸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하고 조금 유연하게 상대방 다른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항상 막 뭐 정치 얘기하다가 막 싸우고 술 먹다 싸우고 이러기도 하는데 네, 저기 좀 웃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게 쉽진 않지만 정말 좋은 말씀 또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또 이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들을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사회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표현한다고 표현했지만 또 아무래도 첫 방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제대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사회를 너무 잘 보셨으니까 저희도 이제 질문을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의논을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만 18세나 19세 선거 투표권에 대해서 투표권을 이게 낮추는 나이를 연령을 인하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 투표권을 낮춰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뭐 OECD 국가들이 보통 한 만 18세도 투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뭐 사실 근데 저는 이 나라를 평균 내서 이렇게 꼭 맞춰야 된다는 의견에는 그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라던가 정치 문화라던가 그런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선풀과 안티를 양성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그 전략적인 모호한 그런 대답으로 여러분 사실은 근데 크게 제가 그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네네. 네, 원래 제가 이거 방송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정치 분야를 하게 될 줄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만 18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확립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아닌 친구들도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또 뭐 정치인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 더 많은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또 다뤄야 되지 않나. 정치적인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 젤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서 내 주장만 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자세도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그리고 준비하기까지 많은 또 이 제작진이나 스태프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또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 다뤘던 우리 패널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에서 이런 걸 다뤘던 이유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상식과 정말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만한 이런 커먼센스조차도 넌센스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5월 9일에 투표 소중한 권리 그 누가 돼도 좋습니다. 그 누가 됐든 가서 기권을 해도 그 투표장에 들어가서 내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스카페 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